안녕하세요. 저는 세부에서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 일하고 있는 34살 캐서린입니다. 처음 바다에 빠진 것은 어린 시절 런던에서였습니다. 회색빛 도심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저는 바다를 사랑하게 되었고, 결국 2년 전 세부로 오게 되었습니다. 푸른 바닷속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이 삶이 저에게 딱 맞았습니다. 세부는 세계 각국에서 온 여행자들로 가득하지만 동남아인들은 신혼여행지로 자주 찾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신혼여행으로 세부를 많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강습을 하면서 각 나라 사람들과 처음 스쿠버 다이빙 강사가 되었을 때만 해도 저는 단순히 바다를 사랑해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부에서 여러 나라의 여행자들을 만나며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양인들이 세부를 신혼여행지로 많이 찾는다는 것 정도만 알았죠. 하지만 수업을 진행하면서 한국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들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면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결정적인 계기가 된 한 한국인 제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온 38살 최민준이라는 여행객이었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는 겸손한 태도로 말했어요. 강사님, 저는 스쿠버 다이빙을 배워보고 싶어서 신청했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늘 하던 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물속에서 자유롭게 떠다니는 기분, 직접 경험해 보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수업을 시작하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수강생은 물속에서 남다른 감각을 보여주었고, 기본적인 기술을 익히는 속도도 빨랐습니다. 보통 초보자는 물속에서 균형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그는 마치 오랫동안 다이빙을 해온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죠. 혹시 다이빙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프리다이빙을 몇 년간 해왔어요. 스쿠버 다이빙은 처음이지만 물속에 있는 건 익숙합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물과 친숙한 사람이었고 스쿠버 다이빙 장비만 처음 접해본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초보자가 아니라 수준급 실력을 가진 다이버였던 것이죠. 수업이 진행될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에게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그가 들려준 한국 문화와 역사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예의를 갖추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나이와 상황에 따라 말투가 달라지기도 하죠. 저는 한국어에서 존댓말과 반말이 엄격히 구분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에서는 친근하면 쉽게 말을 놓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상대의 나이와 관계를 고려해서 존댓말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군요. 그는 또 한국의 정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 작은 정성을 나누는 게 자연스럽죠.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동안 제가 만났던 한국인들이 왜 항상 저에게 배려심 있게 대해주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관심도 점점 커졌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다이빙 강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세부의 바다는 언제나처럼 푸른빛을 머금고 있었고, 저는 오늘도 새로운 여행자들에게 바닷속의 경이로움을 전해줄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중국인 단체 여행객들이 다이빙 센터 안으로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모두 78명쯤 되는 무리가 들어오더니 저를 향해 다짜고짜 말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다이빙 하고 싶어요. 지금 바로. 저는 당황했지만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예약하셔야 하고 기본적인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제 말을 들을 생각조차 없다는 듯 불만스러운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우리 시간이 없어요. 빨리 해줘요. 돈 줄게요.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은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진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점점 더 무례해졌고 결국 언성이 높아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준 씨가 천천히 다가오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여러분, 강사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스쿠버 다이빙은 장난이 아닙니다. 안전 교육 없이 진행할 수 없어요. 중국인 단체 여행객들은 처음에는 민준 씨를 무시하려는 듯 했지만 그의 단호한 태도에 살짝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누구야? 우리가 돈 내겠다는데 왜 참견이야? 그러자 민준 씨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교육을 받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하지만 저는 기본을 지키고 있죠. 강사님께 예의를 갖추는 것도 포함해서요. 그는 일부러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상대방이 무례한 태도를 멈추도록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단체는 여전히 억지를 부리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런 곳 다시 안 와. 우리 돈 많은데 다른 곳 갈 거야. 그들은 불만 가득한 얼굴로 센터를 떠났고 저는 그제야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순간 민준 씨가 저를 바라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사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런 사람들이 어딜 가든 있잖아요.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더 큰 소란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그날 그는 단순히 다이빙을 배우는 수강생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도와주는 좋은 인연을 만났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민준 씨는 단순히 다이빙 실력이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연락하며 한국의 음식, 음악, 영화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BTS, 블랙핑크 같은 K-팝 그룹을 추천해 주었고 저는 처음으로 한국 음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음악은 신선했고 가사의 의미를 직접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접하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민준 씨와 더 깊이 소통하고 한국을 직접 경험해 보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어요. 이런 계기로 저는 한국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과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배우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더 깊이 있는 학습을 하고 싶어졌어요. 이렇게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이 커지면서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게 되었고 다이빙 강사로서의 경험을 쌓을 기회를 활용해 제주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제주국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에 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의 체계적이고 깔끔한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공항 내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매우 친절했어요. 특히 택시를 타려 할 때 긴장되었죠. 몇 년 전 도쿄를 여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걸어서 지친 저는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타기로 했습니다. 당시 일본어를 거의 못했던 저는 간단한 목적지만 말하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도쿄 호텔 부탁합니다. 기사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창밖의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달리던 택시는 예상보다 훨씬 멀리 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도쿄니까 길이 복잡한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호텔까지는 15분 거리였는데 이미 30분 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바가지를 썼던 경험이 떠올랐죠. 한국의 택시 기사님들은 정직하고 친절했습니다. 심지어 영어로 간단히 소통도 가능했어요. 세부에서의 바쁜 강사 생활을 잠시 내려놓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바다를 사랑하는 저에게 제주도는 꼭 한번 방문해 보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해변과 다채로운 해양 생태계, 그리고 신선한 해산물 요리까지
제주도는 저의 기대를 한껏 부풀게 했습니다. 첫날, 저는 제주에서 유명한 스쿠버 다이빙 포인트인 문섬으로 향했습니다. 수온이 적당했고 물빛은 청명했습니다. 장비를 착용하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부의 바다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부드럽게 일렁이는 해초 사이로 화려한 돌돔과 자리돔이 유유히 헤엄쳤고 거대한 현무암 바위 틈 사이로 형형색색의 산호가 반짝였습니다. 깊은 곳에서는 다이버들만이 볼 수 있는 독특한 해양 생물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함께 다이빙을 하던 민준 씨가 다가와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그가 가리킨 방향을 보니 커다란 문어 한 마리가 바위 틈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며 문어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곧 문어는 자신의 몸 색깔을 주변 바위와 동일하게 변화시키며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후 민준 씨와 저는 동료들과 함께 제주 해녀촌을 찾았습니다. 다이빙 후 먹는 신선한 해산물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해녀들이 직접 잡은 전복과 소라, 그리고 해삼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저는 특히 전복구이를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신선한 전복을 먹을 수 있다니 정말 최고네요. 제 감탄에 해녀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다 제주 바다에서 금방 건져 올린 거요. 싱싱하니 맛있지? 이어서 해물 뚝배기가 나왔습니다. 진한 국물과 각종 해산물이 어우러진 국물을 한 숟갈 떠먹자 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으로 지친 몸이 따뜻한 국물과 함께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해녀들이 한라산 소주 한 잔을 권했습니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던 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제주 바다의 정취와 따뜻한 환대 속에서 저는 소주 한 모금을 천천히 삼켰습니다. 제주도 정말 멋진 곳이네요. 저는 미소 지으며 저녁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와 저는 제주 바다를 바라보며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의 삶과 앞으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는 서로에게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민준 씨는 제주에서의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제주에 정착해 해양 생태 보존 활동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꿈을 응원했고 저 역시 세부에서의 경험을 살려 한국과 동남아를 연결하는 해양 교육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민준 씨의 동생 민남 씨를 만났습니다. 민남 씨는 제주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바다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었죠. 그의 카페에서 우리는 제주산 커피를 마시며 또 다른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민남 씨는 제주를 배경으로 한 다이빙 투어와 해양 환경 보호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계획을 들으며 제주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곳에서 함께할 날이 오겠죠?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부에서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 일하면서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을 만나며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죠. 그분들은 하나같이 제주 바다의 아름다움과 특별한 경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셨고 저는 그 말씀 속에서 제주를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침내 제가 그 제주도에 와 있습니다. 제주에서의 시간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푸른 바다와 해녀분들의 강인한 삶, 그리고 자연 속에서 느끼는 평온함은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잔잔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바다가 주는 평온함과 이곳에서 다시 만난 민준 씨와 민남 씨의 인연은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함께 바닷속을 탐험하며 같은 바다를 바라보고 같은 꿈을 이야기했던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제주에서의 꿈, 그리고 그분들과의 인연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언젠가 다시 이곳을 찾게 될 날을 기대해 봅니다. 다시 민준 씨하고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특별한 새로운 이야기는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